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저번에 클래시피케이션까지 했는데 이제 거기서 원래 CNN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저희가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이제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CNN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전에 배웠던 것들을 거의 응용하는 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하이퍼 파라미터를 일단 제대로 알고 가자라는 취지의 일단 그라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랑 레귤러리제이션 이것들을 설명해 드릴 거고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코스트 펑션들을 이용해서 그것들의 이제 그라디언트를 구해서 그것들이 이제 최소로 가는 그것들을 이제 사용하고 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그라디언트 디센트가 일단 BGD, SGD 그리고 모멘텀, NAG, 그리고 어댑티드 그라디언트 그리고 아다 델타, RMS 프로 그리고 아담 여기까지가 그라디언트 디센트고 아담 이후에도 뭐 아담 X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많이 나왔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알아도 이제 저희가 그라디언트 디센트가 이제 어떤 방향으로 지금 업데이트가 되고 되게 발전이 되는지를 알 수 있어서 여기까지만 설명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레귤러리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저희가 규제를 넣어서 이제 오버피팅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넣는 것들인데 이것들은 또 이제 뒤에서 설명할 거기 때문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BGD 같은 경우에는 배치 그라디언트 디센트의 약어로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저희가 MSE를 했던 걸 생각을 해보면 그 코드라기보다 그 수식을 그대로 사용을 해요. 보시면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를 다 이제 그라디언트를 구해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이동을 시키겠다.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가겠다라는 거고 이거는 쉬우니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SGD라고 있는데 이게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의 약어로 어떤 거냐면 이제 한 데이터 즉 예를 들면 뭐 샘플 X가 있다고 하면은 X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300개가 있다고 치면은 이 300개를 전부 다 하나씩 그 그라디언트 값을 구해서 하나씩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 이제 F치를 돌릴 때 저희가 보통 그 훈련을 몇 번 돌린다 이것들을 보통 기준으로 F치라고 하는데 이 한 F치에 얘네들이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게 300개니까 총 300번이 다 돌아야 이제 얘네가 한 F치가 돌았다. 그렇게 사용했던 게 SGD고 일단 이거의 장점은 되게 빠르다. 이 빠르다는 게 찾아가는 게 빠르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계산 속도가 빠르고 업데이트를 빠르게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빠르다라고 하는 거고 이거의 단점은 굉장히 느리다. 여기서 이제 느리다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저희가 처음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면 얘가 이런 식으로 가면서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느립니다. 이 찾아가는 과정이.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이제 저희가 어떻게 잘 조합을 해서 좀 더 좋은 알고리즘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나온 게 이제 미니 배치 그라디언트 디센트인데 이걸 약어로 MSGD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이제 배치 한 단위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300개의 데이터가 있으면 이제 이거를 배치 단위로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냐면 뭐 예를 들면 10개
나눈다 하면 총 30번. 즉 x가 뭐 여기 0부터 300이라 하면은 요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로 나누면 이제 이거의 하나를 총 다 썸머리 해서 나온 그라디언트 값을 한번 업데이트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거를 또 서메이션 해서 나온 그라디언트 값들을 업데이트를 해주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해서 총 10번 한 게 이 레프치가 되는 겁니다. 일단 여기는 되게 기본적인 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나온 거고 이거를 약간 그림으로 확인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가요. 이게 뜻하는 게 뭐냐면 저희가 일단 미니 배치로 가면 이런 식으로 가고 스토캐스틱을 쓰면은 이런 식으로 난잡하게 들어간다 라는 거고 만약 MSE를 쓰면은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죠. 근데 이거에 대한 큰 단점은 로컬 미니멈에 빠지기 굉장히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완하고자 나온 것들이 이제 하나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로 모멘텀. 이 모멘텀은 뭐냐면 뭐지? 이거 어떻게 없애지? 됐다. 일단 이 모멘텀은 뭐냐면 가속도를 넣어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뭔 말이냐?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처음에는 그러니까 공을 굴린다고 생각을 해보면 돼요. 어떻게 되냐면 가속도처럼 일단 이거에 대해 큰 장점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 공이 내려가면 쭉 또 일로 올라가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저희가 만약에 가속도가 좀 제대로 붙지 않으면 일로 뒤로 넘어가겠지만 가속도가 제대로 붙었다면 여기를 넘어가겠죠? 이렇게 하면서 쭉쭉쭉 가는 거예요. 이것도 여기서의 가장 큰 장점이 나오는데 얘가 여기로 내려가면 원래 우리가 SGD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멈춰요. 근데 모멘텀을 쓰면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아이디어는 알았고 우리가 이걸 수식을 어떻게 써야 될까 고민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기존에 사용했던 식을 보면 이건데 살짝 변형이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어떻게 변형이 되어 있냐? 이게 지금 이거고 여기서 우리가 vt라는 새로운 함수를 넣어주는데 이게 뭐냐면 이 전 단계인 vt를 m이라는 뭐 가속도 계수라고 하죠. 그냥 편의상 가속도 계수를 넣어주면 이제 이거를 업데이트 시킨다는 소리인데 이게 수식으로만 보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예시를 들어주면 예를 들면 일단 t가 1일 때 v의 5는 그다음에 v의 제로 마이너스 알파의 코스트 w 이거고 이제 우리가 w2를 w1 플러스 v1에 업데이트를 해주는데 일단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저희가 일단 초기 값을 항상 0으로 넣어줘요. 그러면 여기가 0이 되고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썼던 이식하고 똑같은 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W2를 업데이트를 시켜주고 만약에 이게 1이었다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t가 2일 때를 봐야겠죠?
여기 가면은 만약에 이제 저희가 V1이 1인데 만약에 T가 2, 그러니까 즉 어떤 상황을 해보냐면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가 여기서 열로 올라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얘가 열로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값은 1이 아닌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V1이 1이라는 양수값이 있기 때문에 이게 두 개가 합해지면은 만약에 여기에 더 커지면 양수가 나오고 여기에 더 커지면 음수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저희가 모멘텀을 만들어 줄 수가 있다. 즉 가속도처럼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다. 인데 보통 여기서 이제 M 같은 경우에는 그 모멘텀 코에피션트라고 보통 이거를 M을 0.9로 놔줘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뭐 예를 들면 극단적인 단점이라고 하면은 아주 최악의 경우에는 이 로컬 미니멈을 들어갈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가속도 계수의 그 전 단계 값이 계속 남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힘들고 또 여기서 값이 남기 때문에 로컬 미니멈으로 SGD 같은 경우는 바로 들어가는데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변동이 있는 후에 들어간다. 이런 단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점을 보완하고자 나중에 NAG라고 나오는데 그 전에 이걸 시각적으로 보면은 이게 SGD고 이게 모멘텀입니다. 여기 보면은 애가 일로 갔다, 일로 갔다, 일로 갔다, 일로 가는 걸 바로 볼 수가 있고 SGD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제가 이따가 애니메이션으로 보여드릴 건데 SGD보다 모멘텀이 훨씬 빠르게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NAG라고 이게 이제 모멘텀을 업그레이드를 시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모멘텀이 저희가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가속도 값을 구하고 가속도 플러스 여기에 대한 그라디언트를 구해서 그 다음 단계로 업데이트를 시키는 건데 NAG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가속도로 여기로 갔다고 가정한 다음에 여기에 그라디언트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라디언트를 찾고 그거를 이제 업데이트를 시켜주는 건데 이걸 벡터화로 보여준 거고 여기서 보면은 모멘터 스텝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그라디언트 스텝을 더해서 벡터화로 일로 가는데 NAG 같은 경우에는 그라디언트 스텝을 간 후에 여기서 그라디언트를 구하고 그거를 업데이트 시킨 걸 실제로 가는 스텝으로 가는 거죠. 일단은 NAG의 장점은 모멘텀보다 빠르게 도착합니다. 왜 그러냐? 모멘텀은 여기서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오는데 NAG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바로 가속도인 이쪽에서 그라디언트를 구하기 때문에 되게 작게 움직여요. 그래서 또 바로 여기로 도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애니메이션으로 보면 좀 빨라서 이걸 애니메이션으로 좀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또 어떻게 저희가 수식으로 확인을 하냐 그거는 이제 이걸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 부분만 모멘텀과 다른 게 그 위치에서 저희가 그라디언트 값을 구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위치인 이거를 바로 넣어주는데 이거를 그냥 수식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니까
t가 1일 때 이거고 1도 마찬가지로 그 앞에서 모멘텀에서 설명했듯이 V0는 0이기 때문에 그 아까 SGD 이런 형태랑 거의 유사하게 나온다 했어요. 그래서 값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T가 2일 때 이것만 보셔도 되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원래 저희가 W인 위치를 업데이트를 해줬는데 그거랑 다르게 지금 V1이 모멘터 스텝이잖아요. 그 위치만큼 간 거를 여기다 넣어줬기 때문에 그 예를 들면은 여기서 가스도 값으로 인해 여기로 갔다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그라디언트를 구해서 움직인다 라고 설명이 가능해요. 그렇게 이거는 설명이 끝났고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부분 있나요? 잠시만요.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부분 있으시면 댓글로 좀 남겨주실 수 있나요? 식마다 제곱이 없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요거 제곱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라디언트가 계산이 된 값입니다. 원래 여기 2가 붙어 있어야 돼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코스트 W에서 저희가 이거를 미분을 하면은 이런 형태가 나온다 했어요. 근데 편의상 2를 없앤다 그랬죠. 그래서 제곱이 없는 거고 BGD의 제곱이 왜 없냐? 이거는 이것도 뭐 제가 앞에서 설명했듯이 그것 때문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NAG까지 다 이해되신 건가요? 이해됐다고 가정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어댑티드 그레디언트라고 나오는데 일단 그레디언트의 역사를 좀 아는 게 좋은 게 첫 번째로 저희가 SGD를 쓴다. 거기서 모멘텀으로 넘어오고 여기서 NAG로 넘어간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어댑티드 그레디언트는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거랑은 좀 다른 내용을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갑니다. 자, 일단은 어댑티드 그라디언트 같은 경우에는 핵심 아이디어가 뭐냐면 많이 변화하지 않는 변수를 합승률을 높이고 즉 그래서 알파 있죠? 이게 러닝 라이트인데 그러니까 변화가 적은 변수의 알파를 높이겠다. 그리고 변화가 많이 있는 변수의 알파를
낮추겠다라는 취지에서 시작이 된 건데 왜 변화가 적은 변수의 알파를 높이고 많은 변수의 알파를 낮추냐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그냥 뭐 2차원 그래프로 그린다 하면은 만약에 저희가 여기에 있다고 하면은 그레디언트 값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SGD 같은 경우에 천천히 움직여요. 하지만 우리가 러닝 레이트를 변화가 많이 있는 변수, 변화가 적은 변수죠. 이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러닝 레이트를 높여줌으로써 얘가 이 정도 움직일 걸 한 이 정도까지 움직일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빠르게 로컬 미니멈을 로컬 미니멈이라 하면 안 되고 그냥 미니멈 한 곳을 찾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왜 많이 움직이는 거는 적게 하느냐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했듯이 러닝 레이트가 커지면 일로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러닝 레이트를 줄여줘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줄이는 것도 있고 또한 우리가 이제 식을 간단하게 만들 건데 그 만듦으로써 이제 변화가 적은 변수에 러닝 레이트를 올려주면 변화가 많이 있는 변수의 러닝 레이트는 자동적으로 좀 내려가지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거고 자 그러면 이제 핵심 아이디어는 알았고 이제 저희가 이게 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살짝 좀 개념이 어려운 게 GT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 GT라는 개념이 뭐냐면 약간 이런 네모 박스가 있으면 얘네들의 예를 들면 얘를 어, 1번 박스라 해볼게요. 이 1번 박스엔 뭐가 들어가냐? 첫 번째 변수가 얼마나 움직였는가 이걸 넣어요. 그러니까 즉 변화율을 여기 1번 박스에 넣겠다. 첫 번째 변수에 대한 변화율을 1번 박스에 넣고 2번 박스에는 두 번째 변화율에 대한 거를 2번 박스에 넣겠다. 3번 박스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변화는 그 변수를 3번 박스에 넣겠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GT에서는 벡터 WI의 엘리먼트라고 그러는데 쉽게 생각하면 행렬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뭐 리스트화 시킨다. 그러니까 약간 좀 파이썬 개념으로 치면은 리스트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계속 넣겠다는 거예요. 업데이트를 시키면서. 근데 저희가 앞서 MSE에서 배웠듯이 여기서 제곱을 해주는데 그 이유는 음수를 없애기 위함이고 그러면 제곱하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여기 밑에서 루트가 나옵니다. 루트로 나눠줌으로써 얼마나 변했는지를 저희가 넣어주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입실론이 들어가는 게 있는데 이 여기서 입실론이 들어간 이유는 저희가 g의 제로를 0으로 설정을 해줄 건데 만약에 여기다가 0을 넣어줘 버리면 이 수식이 그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입실론이라는 아주 작은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이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든 거고 그러면 이제 이 박스들이 이제 첫 번째 이제 작동을 어떻게 하냐를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t가 1일 때라면 가정해 보면 0이고 쉽게 변화율이라고 하겠습니다. w의 i의 제곱들이 이제 g0는 0이고 1에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이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G1 플러스 G1
y 코스트 wi 이렇게 가는 건데 이제 저희가 변화율 G1이 나왔으니까 여기다 넣어주고 그러면 이제 각 엘리먼트 예를 들면 여기가 W1이고 W2고 W3라고 하면은 이제 그 저희가 변화율이 계산됐던 것들이 박스 안에 다 들어가 있죠. 이 값들을 제곱수에 넣어서 입실론과 함께 더해가지고 나오면 이 러닝 레이트들과 곱해지고 러닝 레이트가 변화하는 그런 형상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스텝을 가면은 변화율 제곱 이런 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D1은 아까 첫 번째 스텝에 대한 변화율이었고 제곱 더하기 이제 두 번째 스텝에 대한 변화율이겠죠. 제곱 이런 식으로 계속 더해져요. 그래가지고 계속 G2 점점점점점 가서 GT까지 계속 쭉쭉쭉 가면은 결국 그 W1에 대한 거로 할게요. 첫 번째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변화율 이 밑에 첨자 T는 T번째 스텝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더해져요. 그래서 얘네들이 1로 들어가면서 GT로 하면 안 되지.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근데 이거에 대한 치명적인 약점이 스텝이 커지면 스텝이 늘어나면 무한대가 된다. 즉 이것들이 무한대가 돼버리면 러닝 레이트가 너무 적어진다. 러닝 레이트가 적어지면은 미니멈 한 곳으로 도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거에 대한 문제가 있고 이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일단은 이거를 일단 시각적으로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만든 거고 이런 식으로 간다. 이제 RMS 프롭이라고 나와요. 이 RMS 프롭은 뭐냐면 일단 앞에 어댑티브 이거를 발전시킨 게 RMS 프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어댑티브 그레디언트 같은 경우에는 그 GT가 무한대로 가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수정을 해야 된다 해서 여기 GT 그리고 여기 변화율 앞에 이게 디케잉이라고 하는데 이 디케잉을 곱해줍니다. 즉 여기다 0.9 정도를 넣어주면 얘는 0.1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점점점 GT-1이라고 하면은 얘네들이 업데이트 되는 값들이 점점점 줄어들어서 무한으로 수렴하지 못하고 여기서 또 RMS 프롭 같은 경우에는 이 RMS가 뭐냐면 루트 민 스퀘어로 아까 우리가 앞에서 이 변화율의 제곱수로 이제 제곱수로 이제 저희가 더해진다고 했는데 RMS 프롭 같은 경우에는 루트 민 스퀘어를 써서
t라고 할게요. 여기. 변화율 플러스 변화율 t-1의 제곱 플러스 쭉쭉쭉 가서 변화율 1의 제곱 이걸로 바뀝니다. 그 아까 박스들 들어가 있다는 것들이 다 이런 식으로 바뀌고 그리고 여기서 디케잉 팩터를 넣어줌으로써 저희가 이걸 무한대로 가는 문제점을 해결을 해주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고 보통 디케잉 밸류 같은 경우에는 0.9에서 0.999 사이를 넣어줍니다. 예, 그리고 이 다음에 이제 이게 진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제 아다 델타라고 있어요. 이 아다 델타는 어떤 거냐면 아다 그라드에서 아다 델타가 있고 여기서 RMS 프로 있는 건데 그러니까 얘를 좀 업데이트 시킨 건데 이 RMS 프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얘네만의 방향으로 가요. 이거를 제가 천천히 설명해 드릴 건데 이게 지금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천천히 가겠습니다. 진짜로. 일단은 아다 델타는 기존의 문제들이 유닛을 맞추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설명하면 V는 MS라고 하면은 이것들이 유닛이에요. 지금 여기서 어떤 유닛을 맞춰주지 않았냐 하면은 저희가 지금 업데이트 시키는 게 W인데 기존의 SGD 같은 경우에는 W-1을 로 유닛을 맞췄다는 소리고 모멘텀이나 아니지 뭐 예를 들면 아다그라드 RMS 프로 같은 경우에는 유닛이 존재하지 않는 걸로 업데이트를 시켜줬다. 이게 얘네들이 주장하는 건데 근데 이게 또 어느 정도로 맞는 소리기도 한데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첫 번째로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얘네들이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헤이시안 매트릭스라고 나와요. 이 헤이시안 매트릭스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아니지 이렇게 만드는 헤이시안 매트릭스가 뭐냐면 예를 들면은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것들이 파라메타, W 이것들이 다수 존재하는데 이제 이 파라메타 W를 두 번 미분하려면 헤이시안 매트릭스를 써야 돼요. 근데 헤이시안 매트릭스를 좀 블로그 같은데 지금 여기서 제가 찾아봤는데 이런 걸 보면은 글로벌 미니멈도 찾을 수 있다라고 증명도 돼 있고 헤이시안 매트릭스를 쓰면은 이렇게 이러한 형태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W에 관해서. 그래서 이제 이 개념이 도입이 되고 그러면 지금 적을 때가 좀 적네. 여기다 적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세타 t를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시킬 거다. 근데 여기서
이 델타 세타는 G, 즉 그라디언트 세타 T에 J 세타 T를 포함을 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걸 보면 이거고 헤이시안 매트릭스를 G로 곱해주면 이거 역행렬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원래 헤이시안 매트릭스가 이거면 이걸 해주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거를 G로 곱해줌으로써 G는 이거로 했으니까 J분의 W가 나온다. 근데 여기서 보통 J를 유닛이 없다고 가정해요. 그러면 이것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업데이트를 시켜주는 이것들도 다 유닛들이 W일 거고 W이기 때문에 우리가 업데이트는 시켜주는 여기에 유닛이 W가 될 거다 라는 개념인데 일단 이해를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또 이제 헤이시안 매트릭스를 쓸 때 또 하나의 개념이 들어가요. 이게 뭐냐면 이제 뉴턴 메서드라고 이게 뭐냐면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게 뉴턴 메서드인데 이 형태를 잘 보면 일단 얘는 이거에 대한 형태고 이거는 아까 G였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만 구해주면 되는데 여기 위에 보시면 이제 저희가 그 앞서 했던 이 G들 여기서도 G가 도입이 되는데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이제부터 저는 계속 유닛만 볼 겁니다. 여기서 보면 얘에 대한 유닛은 이거고 이게 1로 들어가면 루트에 들어가기 때문에 나오는 유닛이 분의 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근데 아까 여기서 말했던 이건 우리가 G라고 했어요. 근데 저희가 헤이시안 매트릭스랑 G를 넣어줌으로써 이 델타 W를 구한다라고 말했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델타 W인데 이걸 구한다. 그러면 여기가 헤이시안 매트릭스로 만들어주면 되는데 이제 이 헤이시안 매트릭스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G는 아까 말했던 여기고 여기 앞에는 여기인데 이제 우리가 뉴턴 메소드로 이거를 이거를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 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거는 이 G에 나오는 유닛 하고 같기 때문에 이 위는 저희가 이 델타 세타 제곱을 넣어주는 겁니다. 혹시 이해되시나요? 이게 저도 이거 이해하는데 좀 오래 걸려서 처음에 이해 안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근데 제가 말했던 것들을 계속 곱씹으면서 계속 보면은 이게 이래서 이런 거구나 해서 나오는데 일단은 여기서 저희가 이 데탈 세타를 여기다가 또 계속 st에 저장을 해주는 거죠. 형태가 지금 보시면 그러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위에서 나오는 분모는 유닛은 데탈 세타이기 때문에 이거면
베이시안 매트릭스가 되고 이제 이걸 업데이트를 시켜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다 델타는 러닝 레이트가 없다. 우리가 위에 이 루트랑 이 리스트 저장할 수 있는 이 ST를 넣어줌으로써 러닝 레이트가 사라져요. 그래서 여기선 되게 큰 장점은 러닝 레이트가 없기 때문에 아다 델타가 잘 그 로컬 미니멈 한 곳으로 찾아갈 수 있다. 아니 글로벌 미니멈 한 곳으로 잘 찾아갈 수 있다가 되는 거고, 여기서 보시면 디케잉도 또 여기서 다 들어가는데 이 디케잉 같은 경우에는 항상 0.9에서 0.999를 넣어줍니다. 그래야 인피니트 하지 않게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RMS 프롭에서 같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도 다 RMS입니다. RMS 형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아다 델타가 끝났고, 제가 이제 또 여기서 보면 애니메이션이라고 이게 있는데 이거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또 찾아왔습니다. 다들 보이시나요? 여기서 보시면 이게 여기 블로그에서 되게 잘 정리를 해준 거예요. 어떤 거냐면 빨간색은 SGD고 초록색은 모멘텀, 그리고 보라색 같은 경우에는 NAG, 그리고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아다그레드, 그리고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아다 델타, 그리고 검은색 같은 경우에 RMS 프롭인데, 자, 첫 번째로 일단 SGD부터 보시죠. 이게 시작할 때 어떤 식으로 가냐면 SGD는 움직이는 것도 느리고 로컬 미니멈 한 곳을 빠지기가 너무 쉬워요.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했듯이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그러다가 점점점 가는데 얘가 일로 내려가면 굉장히 빠르게 내려가요. 왜냐면 가속도가 있다고 했었죠, 제가. 그리고 NAG 같은 경우에는 얘가 그 한 스텝에서 그라디언트를 구하고 간다고 했으니까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는데 NAG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갔다가 내려갑니다. 잘 보시면 갔다가 바로 이렇게 내려가고, 아다그라드랑 아니 어댑티드 그레디언트랑 그리고 아다 델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잘 찾아가는데 지금 한눈에 봐도 아다 델타가 지금 어댑티드 그라디언트보다 훨씬 빠르게 그 글로벌 미니멈 한 곳을 찾아가는 걸 볼 수 있고, RMS 프로 같은 경우에도 쭉 내려가지만 좀 천천히 내려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봐도 확인이 가능한데 이런 식으로 SGD는 정말 느리게 갑니다. 그래서 훈련을 굉장히 많이 시켜야 되고, 여기서 보면 아다 델타가 가장 빨리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첫 번째로 바로 빨리 찾아가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NAG가 훨씬 빨리 찾아가긴 하는데 이 방향성을 찾는 게 RMS 프롭이랑 어댑티드 그라디언트가 훨씬 빨리 방향성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다 델타도 이런 상황이지만 좀 잘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답 설명할 건데, 아답 같은 경우에는 제가 SGD가 있고 모멘텀, NAG, 어댑티드 그라디언트, 아다 델타,
RMS 프로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아담 같은 경우에는 이 NAG랑 LMS 프로 이 두 개를 합쳐서 나온 거라고는 하는데, 제 생각은 좀 다른 게, 얘네가 추구하는 방향이 확률과 통계 이론 쪽에서 나오는 이제 모멘트라고 사용을 하는데, 그 모멘트를 사용하면서 업데이트를 시키는 건데, NAG의 모멘텀을 사용을 하고 RMS 프로의 기억이 뭐 RMS 프로의 갑자기 까먹었는데, 뭐 좋은 점을 일단 사용을 해서 아담이 나왔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이제 아담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제대로 알아야 될 게, 모멘트, 이 모멘트는 모멘텀이 아닙니다. 이게 어댑티브, 이거를 합친 게 아담인데, 여기서 나오는 모멘트는 무엇이냐? 이제 확률 쪽을 공부를 하다 보면 모멘트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모멘트가 2의 x, 2의 x의 제곱, 이런 식으로 좀 구할 수가 있어요. 첫 1차 모멘트, 2차 모멘트, 또 3차 모멘트도 구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확률 쪽에서 저희가 이걸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제가 지금 자세히 풀기보다는 KUCW의 김충락 교수님 수리통계학 이걸 들으면 이 개념이 나옵니다. 이거를 보시는 게 훨씬 빠를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저희가 이 모멘트는 알 수 없는 값이기 때문에 추정치입니다. 추정치로 가는 거고, 이제 아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자 1차 모멘트 이걸 쓴다 했어요. 이제 1차 모멘트가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고, 2차 모멘트는 이쪽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제 이 형태를 보면은 이게 저희 음, GT 이게 이게 아까 봤던 VT 이게 디케잉 팩터 그리고 G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거에 대한 기대값들. 네, 이렇게 1차가 나온다고 볼 수 있고, 이제 2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런 식으로 제곱수를 넣잖아요. RMS 프로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이런 2차를 넣어준다 라고 나오는 거고, 근데 여기서 강조할 점은 얘네가 쓰는 개념은 모멘텀이 아닌 1차 모멘트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2차 모멘트다. 이거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제 M이랑 V가 있는데, 이거의 초기 값들을 일단은 0으로 해주면은 웨이트가 0으로 가는 평형을 보이고, 만약에 디케이 레이트가 좀 그러니까 레이트가 좀 작으면 얘네들이 1로 가는 평형을 보여요. 그래서 이게 안 적어놨네. 얘네 같은 경우에는 MT E 마이너스
이거를 얘네가 거치고 이 단계를 거친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야 제대로 나온다라는 걸 사용을 하고 이 개념이 아담입니다. 요즘 제 생각에는 아담이 가장 잘 되는 것 같고 그 뒤에 아담 말고 또 아담엑스라든가 좀 많이 나왔는데 일단 이 개념을 알고 출발을 해야 저희가 뒤에 있는 나오는 개념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린 거고 여기 뒤에 더 가면은 너무 복잡해지고 또 너무 설명할 게 많아서 여기까지만 일단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끝내고 이제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제는 무엇이냐? 저희가 이렇게 샘플들이 있어요. 데이터 샘플들. 얘네들을 저희가 리그레션 그걸로 훈련을 하면은 정말 잘 찾아갔다고 해봅시다.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썼는데 이제 뭐 로컬 미니멈인데 글로벌 미니멈이랑 거의 차이 없는 그 정도로 굉장히 좋은 미니멈 한 곳을 찾아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이거를 저희가 훈련한 입장에서 봤을 때 글로벌 미니멈 한 곳을 거의 잘 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지만 저희가 실제로 적용해야 되는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는 게 좋아요. 왜냐면 저희가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너무 오버피팅 되어 있다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보다는 좀 더 스무스하게 나오는 결과값을 원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은 최대한 이 좀 이상적인 펑션을 찾아갈 수 있을까라고 해서 나온 게 이제 라스획이나 리짓획인데 이것들을 사용을 하면은 최대한 모델들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원하는 모형으로 맞춰갑니다. 그러니까 즉 오버피팅한 모델이 나오기가 거의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제 에런 노름이라고 이걸 사용한 걸 라스획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여기 코스트 펑션이 있으면 이 코스트 펑션에 이 에런 노름을 넣어줌으로써 일부러 코스트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왜 코스트를 증가시키냐? 코스트가 엄청 작아지면 너무 오버피팅해지니까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에런 노름을 일부러 코스트에 넣어줌으로써 최대한 스무스하게 만들어주자 이거고 그리고 리짓 회기 같은 경우에는 L2 노름인데 이 L2 노름도 거의 라스웨기랑 좀 비슷한 게 여기 이걸 안 했네요. 이거랑 비슷한 게 코스트 펑션을 일부러 증가시켜 버리자. 대신 이건 제곱수가 들어갑니다. 이거를 리짓 회기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코드에서 보시면 저희가 그라디언트 디센트에 코드를 넣을 때 뭐 디케인 웨이트라는 이제 펑션에 값을 넣어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그걸 넣은 게 이제 L2 노름에 사용하겠다는 건데 그 값들이 보통 0.001을 넣었는데 이 0.001이 여기에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최대한 스무스한 펑션이 나올 수 있게끔 그거를 만들기 위한 게 규제고 업데이트가 어떻게 될까라고 궁금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넣어봤는데 원래 기존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가 된다고 하면은 저희가 만약 리짓 회기를 쓰면은 아까 여기를 추가해 줌으로써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감으로써 이제 일부러 강제적으로 좀 어긋나게 하는 거죠. 최대한 로컬 미니멈하게 빠지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미니멈 한 곳으로 바로 빠지는 게 아니라 좀 글로벌 미니멈 한 곳에 근처에 빠지도록 보통 이걸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가 만약 리짓 회기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은 얘네가 둘이 더해져서 한 여기 중간쯤에 또다시 글로벌 미니멈이 만들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그라디언트들이 가다가 1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약간 좀 코스트가 남도록 그렇게 훈련시키는 게 이제 리짓 회기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게 내용이 좀 설명한다고 했는데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아마 좀 복습을 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은 더 나아가면 더 혼란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그리고 제가 저번에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그 코드를 이번엔 간단하게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 이걸 제대로 설명하고 가는 식으로 가겠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을 이제 하면은 제가 그 그러니까 이걸 뭐라 설명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해서 훈련을 돌리면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만 보면은 얘네는 뭐 예를 들면 보라색이 되고 얘네는 초록색이 되고 얘네는 노란색이 되는구나. 근데 만약에 새로운 데이터 이쪽에 뭐 하나가 생긴다면 얘는 뭐가 될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싶어서 하나 만들어 봤는데 새로운 데이터가 만약에 이쪽에 오면은 파란색으로 되고 이쪽에 오면은 초록색으로 되고 이거를 이제 제가 다음 코드 시간에 보여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옵티마이즈를 보면은 이거는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했던 이 챕터 2 클래시피케이션 이거를 간단하게 가져온 후에 MLP 모델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토치에서 지원하는 옵티마이즈들이 꽤 많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가 배운 것들이 SGD 요거는 이 안에 모멘텀이랑 그 NAG 이게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코드를 써줌으로써 이제 만들 수 있는 거고 RMS 프로, 아다 그라, 어댑티드 그레디언트 그리고 아다 델타, 아담 여기까지 배웠는데 이 밑에는 지금 거의 계속 나오고 있는 옵티마이저들이고 이제 그냥 기본적인 SGD로 훈련을 돌렸을 때 총 400번을 돌렸거든요. 그러면 어큐러시가 약 82%가 나오고 SGD 이 디폴트 밸류가 무슨 소리냐면 SGD에 아무 값도 넣지 않았을 때 들어가는 값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LR은 제가 위에 써놨는데 이게 러닝 레이트를 0.005를 넣었을 때 이것만 넣은 거고 아무것도 넣지 않으면 이게 내부 안에서 자동적으로 알파는 이거, EPS는 이거, 센트레드는 뭐 이렇게 펄스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들어가게끔 나온 값들이고 이번에 또 새로운 것도 뭐 RMS 프로 한번 해보고 싶어서 제가 한번 돌려봤습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SGD보다 더 좋지 않은 값이 나왔어요. 이거는 아마 그 형태가 뭐 SGD가 좀 더 글로벌 미니멈 한 곳으로 갈 수 있게끔 뭐 되어 있었겠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RMS 프로 디폴트 밸류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 봤듯이 웨이트 디케이 이게 이제 저희가 말하는 규제 지금 0으로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 건데 이거를 저희가 넣어주면은 이제 규제가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근데 SGD 깜빡이 설명 안 드렸는데 여기서 모멘텀 써져 있죠? 이 모멘텀의 값을 넣어주면은 이제 SGD는 모멘텀처럼 이제 옵티마이즈가 되는 거고 이제 어댑티드 그라디언트
이걸 또 한번 돌려봤을 때 확률도 이 정도 나오고 이제 아다 델타 이 같은 경우에는 LR이 1로 자동으로 들어가요. 이거는 지금 값이 있는 건데 여기서 러닝 레이트가 값이 없다 하지 않았냐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 LR을 1로 넣어주면은 식이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2 곱하기 1도 2고 3 곱하기 1도 3이듯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러닝 레이트를 넣어주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게 넣어보면은 이 같은 경우는 바로 97.777%로 금방 찾아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아담 같은 경우에도 97.777% 바로 빠르게 찾아가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하이퍼 파라미터를 설정을 할 때 옵티마이즈를 어떤 걸 설정해 주냐에 따라서 이제 훈련이 빨리 돌아가고 빠르게 글로벌 미니멈을 찾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거를 솔직히 말해서 하나씩 계속 다 돌려봐야 됩니다. 하이퍼 파라미터 설정할 때. 그래서 옵티마이저를 계속 바꿔주면서 이걸 사용해 보니까 더 빠르게 찾아가는구나. 이게 더 좋은 정확도가 나오는구나 하면서 옵티마이저를 계속 저희가 바꿔줘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이거 코드 설명과 네, 그 다음 수업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